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컨텐츠 제작하는 게 뭐 쉬우면 쉬운데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뭐, 아, 막 올리고 싶은 그런 기분은 안 들고, 제가 좀, 어, 기운이 좀 돌고, 정화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컨텐츠를 올려야지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일 똑같은 얘기도 할 수 없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점을 바로 또 올려드리면 또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고 실험을 계속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검증까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 음,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주제는 딱히 뭐 그냥 수행과 우리 뭐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힘들잖아요. 그 연관성과 또 질문 위주로 일단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올랐는데 뭐 수행을 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냐? 어, 중요한 질문이죠. 있습니다. 그 존재는 이제 보통 외부의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내면에 있는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 내면에 있는 존재들.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우리 몸을 집이라고 비유를 하면, 음, 집이 더러우면, 거기 뭐 곰팡이도 살 수도 있고, 뭐 벌레도 살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살잖아요. 그죠?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로, 이 몸과 마음이 어디 좀 안 좋거나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붙어요. 뭐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뭐 빙의인데 뭐 이렇게 빙의라는 게뭐 딱히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타고날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어렸을 때 보통 동자신이 많이 있죠. 음, 근데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음, 몸이 이제 좋아지고 이제 정신도 좋아지고 근기도 좋아지고 하니까 몸이 깨끗해지죠.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제 정화가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집이 깨끗해지니까 이제 집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먹고 살던 해충들, 뭐 곰팡이들 집이 깨끗해지니까 걔네들 먹이가 없어지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발전을 하면 그런 존재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좀 부정적인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거의 뭐 혼자 힘으로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따라요. 그건 비단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교 단체에 있을 때나 그걸 또 뭐 교회 다니신다거나 뭐 어디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데 있다가 나갈 때도 방해를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 교회에 안 나가야겠다 이러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 뭐 이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더 음,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걸 또 간증하시면서 또,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는 좀 복잡한 얘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존재나, 외부의 존재는 보통 힘이 굉장히 세면, 이게, 그런 존재들한테도 이제 소문이 나요. 어디에 있는 얘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놀러 와요. 놀러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영적 전쟁이 시작되죠. 그게 뭐
뭐 공포 영화처럼 막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면서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이 생겨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힘든 일을 겪게 되니까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죠. 또 신경을 또 많이 쓰게 되니까 또 머리도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몸과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럼 중단전도 막히고 상단전에는 뭐 뜨거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항상 우울하고 불안 증세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더 깊게 나아가면은 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건 집착을 버리면 돼요. 일단은 우리 그 집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행할 때 모든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그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 어떤 마음으로 뭐 심상화 수련을 하면 큰 부를 이룩할 수 있고 뭐 깨달음도 얻고 뭐 세계가 세상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다. 뭐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집착이죠. 근데 그런 걸 자꾸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집착이 이제 또 신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집착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항상 무심한 상태로 그냥 비워둔 상태로 쉬운 게 아닌데 무심한 상태로 지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인간에게는 이제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항상 그런 생각이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넘어서는 단계가 되려면 단순히 수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해야 되죠. 인생살이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책도 많이 보고 뭐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거는 앉아서 가부좌 틀고 명상한다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깨달음이에요. 세상에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자기한테 오는 모든 건 자기한테 들리는 모든 건 자기에게 필요해서 오는 거니까 어떤 부정적인 얘기나 긍정적인 얘기나 뭐 그냥 받아들이시고 또 흘려보내시고 또 반성도 해보시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이런 소리가 나한테 들려오는가. 명심보감에 보시면 명심보감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명심보감에 보시면 뭐 악한 얘기를 들으면 그냥 흘려보내라 못 들은 척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뉴스나 신문이나 커뮤니티나 해저 소시오 뭐지 그 SNS 예 그런 거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 뭐 이런 거 많이들 보시고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틱톡 저는 진짜 잘 모르는데 그런 거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거냐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판단을 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에너지와 정보와 어떤 감정에 노출이 되면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일단은 신경을 잠시 의자 좀 예.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면 예를 들어 공부를 많이 하면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뜨거워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 하지? 음, 전기신 중에 신이 낭비가 아니라 이제 소모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휴식도 많이 취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갑작스럽게 성욕도 올라오게 되고, 또 그러면은 성욕을 함부로 낭비하게 되면, 뭐, 성욕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친 상태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몸이 그냥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이게 음양오행, 그 오장육부와 다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좀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두루두루 여러 가지 가는 약도 좀 쓸 줄 아셔야 되고, 약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뭐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면 좋고, 침술 같은 것도 조금은 할 줄 아시면 좋고, 역학이라든가 뭐 육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거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과 이제 침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방편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음, 예를 들어서 뭐, 또 무슨 질문이 올라왔더라? 음, 중단 전의 통증, 울고 싶은데 눈물이 터지지 않아서 힘들어. 예, 전형적인 이제 감정체가 이제 손상을 입어서 이런 경우는 보통 힘든 일 겪고 굉장히 주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외롭고 그럴 때 막 울고 싶을 때 이제 눈물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술 한잔 하면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거는 방편일 뿐이고 도움은 안 돼,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방편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다른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꾸 마사지를 해주세요. 자주. 거기 살짝만 눌러도 까무러치듯이 그냥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손에 이제 어떤 수련을 많이 해서 약도가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를 살짝 만진다. 그리고 또 기운이 세신 분들이 거기를 만지면은 그냥 뭐 누르지도 않았는데 살짝 갖다 대고 살짝 눌렀는데 그냥 뭐 그냥 까무러치듯이 못 견디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예, 감정체가 이제 그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근데 그게 드문 경우냐? 아니에요. 거의 인류의 아니 뭐 한 99%는 중단전이 다 좀 안 좋다. 그리고 중단전은 한 번 열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 중단전은 열린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관리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한 번 이제 크게 터지면 그 뒤로는 좀 확실히 좋아지긴 하죠. 근데 그렇게 크게 어떤 수행의 결과를 얻으면 또 그만큼 힘든 일도 와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죠. 반성도 하고. 또 그걸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음, 그러니까 중단전이 제일 중요한 건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정화를 하느냐. 연다기보단 정화를 하느냐. 여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가진 거를 지켜야지 열릴 거 아니에요? 중단전이 막 탁 하고 그런데 그 열어서 뭐 하게요. 그죠? 그렇다고 열리지도 않고, 중단전을 가장 쉽게 정화하는 방법은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친구 만나서 대화하고, 최대한 안 좋은 정보들 멀리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거는 자기 역학에 따라, 그, 사주팔자라고 하죠. 역학에 따라서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존재들이 와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치 부분을 살살 마사지 해주시고, 또, 중단전이 맞게 되면, 안 좋게 되면 문제가 심장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심장에 좋은, 산책을, 그냥 유산소 운동, 살짝 산책을 좀 하신다든가, 뭐, 배드민턴, 뭐, 이런 거, 탁구 같은 거 좀 하시고, 또 약을 쓰는 경우는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코엔자임이랑 광황이 있어요. 그것도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코엔자임이랑 광황이랑 이렇게 합성을 해서 만든 약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약인데, 한국에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는데, 어머니도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중단전이 막히신 분. 그래서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 호흡, 제가 그걸 하니까 저한테 호흡법을 많이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중단전 마사지 하시고 호흡을 그냥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코엔자임이랑 강황이랑 합성한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제약회사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보내드리는데, 그거 드시면 엄청 좋아지시더라고요. 항상 피곤하고 우울하고 그러셨는데, 그거 드시면 바로 그냥 기운을 차리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와이프도 그 약을 좀 먹어봤는데, 약이 아니라 영양제예요. 약장사 같은데, 참. 그게, 그거 먹고 바로 그냥 좀 피로가 덜하다고, 예. 저도 좀 먹어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안 먹고요. 그냥 다 어머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약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코엔자임을 꼭 알아보세요. 그게 심장 근육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이제 유비퀴논이라고 하죠. 유비퀴논이 그게 옴니프레전, 항상 편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편지한다는 게 온몸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게 만들어지는 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거 드시면 좋죠. 한국 같은 경우는 코엔자임이 이제 싸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드셔도 되고, 예. 음, 또 침술 같은 경우는 딱히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침, 귀에다 침 놓는 거, 이 정도만 하셔도, 어, 감정체 정화나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 그거를 잡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가도 도움이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쟁기 자세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거 하면 이제 척추가 쫙 펴졌다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허리 뭐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서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맨발로 이제 음, 땅을 밟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안 좋은 에너지를 이제 지기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내보내고 이제 지기를 흡수할 수가 있는데, 뭐 1시간 정도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5분만 정도만 하셔도 마음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샤워 자주 하시고 목욕 자주 하시고 그것도 도움이 돼요. 물이라는 게 굉장히 영적인 물질이거든요. 사실 이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과 소금. 그러니까는 뭐 소금물, 그러니까 그 바다 그 뭐라고 하지? 그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천일염, 예, 천일염을 이제 욕조에다가 좀 섞어서 목욕을 좀 반신욕이라든가 몸을 좀 담그시면 그것도 도움이 돼요. 이게 좀 약간 미신적인 얘기 같은데 아니 도움이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죠? 그것도 다 이유가 소금이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잡아주잖아요. 그 흡수를 하잖아요. 소금이 안 좋은 탁한 기운을 숯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 몸을 정화하고 감정체를 정화하는데 소금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반신욕 같은 거 하시면 뭐 그냥 몸을 전체를 담그셔도 되고 천일염으로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뭐 저는 소금이 비싸서 자주는 못 하는데 그냥 가끔씩 하면 좋아요. 그냥 그게 딱히 뭐 수행에 도움이 돼서 한다기보다 그냥 음, 좀 기분 전환 삼아서 하면 도움이 돼요. 저는 육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바다를 좋아하는데 뭐 바닷가 간 기분도 좀 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요가 그리고 약도 침술 그리고 소금물 뭐 그 정도 그리고 좀 재밌는 거 많이 보시고 책 같은 거 많이 보시고 가는 아이고 난로가 켜졌네. 나는 그게 몸과 정신은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너무나 길어지고 이게 진짜 한두 시간으로 될 게 아니라서 모든 걸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의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사회 문화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음양 오행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역학도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두루두루 다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알미라는 것도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서 외골수가 돼서 자기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보고 계속 심사숙고를 해보시고 그게 진짜 맞는 건지 그런 비판 의식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충수라고 하죠. 자기가 둔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려요. 그런 분들 좀 가끔 봤는데 고집이 굉장히 세지고 신념이 강하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고집을 계속 부리다 보면 이제 몸이 아파져요. 모든 병은 고집 부리다가 오는 거다. 그게 고집을 부린다는 게 딱히 나쁜 건 아니고 또 착한 일에 대해서도 고집을 자꾸 부리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것도 욕심이고 집착이니까. 참 세상이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적자 생존이라고 하죠. 일종의 지구는 이제 정글인데 대부분의 이제 음,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잡혀먹는 실질적으로 폭행을 당한다거나 폭력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에 쉽게 휘둘리고 그것 또한 잡아먹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무슨 질문이 올라왔더라.
잠시만요. 아이고, 가슴이 중단전, 하단전이 막힌 것 같으면 어떻게 정화해서 풀어야 할까요? 본인 힘으로 풀기가 힘드신 경우는 한국에 그 도력 높으신 분들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자 수행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기보다는 자기 근기가 약하면 계속 혼자 수행하다 보면은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물론 혼자서 수행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좋은 분을 만나서 배우면 또 그분한테 또 도움도 받고 그렇게 되면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어리고 힘이 약할 때는 그런 분들 보호 밑에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정신적으로 든든해지고. 그래서 뭐 절이나 뭐 교회나 뭐 성당이나 뭐 유명하신 분들이나 뭐 조금 그런 분들 좀 가까이 하시고 또 주변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일하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에 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좀 성숙한 친구들 힘들죠. 좋은 친구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작하는 컨텐츠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지 않은가 일반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때는 억지로라도 슬픈 영화나 슬픈 음악 들으면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로 풀려요.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또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하단전은 근기는 그거는 호흡하고 호흡을 제대로 하면 잘 쌓이니까 그래서 성현 말씀 중에 이제 군자는 이제 발끝으로 이제 호흡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호흡을 깊게 하다 보면 이제 발끝으로 호흡을 한다는 게 실제로 발끝으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이제 기운이 가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몸몸에 막힌 혈들이 뚫리게 되고 예,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만트라 수행 같은 경우도 중단전 수행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트라 수행은 일단은 소리를 내뱉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단전을 자극을 해서 공명이 그 폐를 심장 쪽으로 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만트라 수행이 아니시더라도 노래 같은 거 좀 해보시면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신다던가 이러면은 그게 뻥하고 뚫리는 게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너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또 하여튼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닌 척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그냥 슬픔과 고독과 우울과 그냥 집착에 빠져갖고 허우덕거리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거 인류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다 같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경지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 또한 진짜 인류를 위한 길이고, 또 그렇다고 남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힘들어서 수행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하고 그걸 발심이라고 하죠. 이게 뭔가 아닌데 제대로 된 거 좀 찾아보고 싶다 해서 수행을 시작하시는 건데, 처음에 걸음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모든 게 다 신기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책도 많이 보면 좋고, 뭐 소설책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고전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철학책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철학책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걸 보고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시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써 그것 자체로도 명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전 같은 거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중에 이제 AI로 이제 목소리 그 제작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은 듣지 마시고 AI를 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사람 목소리라는 게 어떤 리듬감이 있고 우리 뇌는 그 리듬감에 익숙해져 있는데 AI들의 목소리는 그거를 무시를 하고 우리 뇌가 그 어떤 중간에 말할 때 추임새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쉬어가면서 또 말하고 호흡도 좀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뇌에다가 정보를 싹 집어넣어 버리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 컨텐츠들을 AI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다시 좀 그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뭐 영상까지는 괜찮은데 목소리까지 우리가 듣잖아요. 듣는 것들이 거기 리듬감이 있는데 그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뇌한테는.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듣다 보면 좋지가 않아요. 네. 깊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저도 좀 피곤하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을 계속하고 그 경험을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신을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이렇게 피로가 좀 쌓여요. 남들보다는 아니지만 근데 제대로 하고 나면 그러니까는 혼자 떠드니까 그런데 상대를 앞에 두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를 앞에 두고 아니면 어떤 상담자를 앞에 두고 대화를 하면은 그게 힘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저 혼자 그냥 떠들면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모니터 보고 녹음하는 거니까. 지금 뭐 옆에는 고양이 2마리, 와이프는 자고 있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교환을 하고,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좀, 항상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고 또,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연말 잘 보내시고, 항상, 마음의 평안을, 안심을 얻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